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락하는 한국 경제 날개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지표와 경제 성적이 나쁠 때마다 날씨 탓을 하며 인구 구조 탓을 하며 또한 전 정부 탓을 해왔습니다.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경제 전문가들을 향해 청와대 경제수석은 다른 의도를 가진 세력의 음모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급격히 악화가 되니 세계 경제 탓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자 ILO 국제노동기구의 바뀐 기준 탓이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경제 실험으로 나라 경제를 완전히 추락시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따라서 취임 후 2년 6개월이 되는 이번 주 11월 9일 토요일이 정확하게 임기 반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환점 성적표는 한마디로 최저, 최장, 최대 같은 채자가 붙은 역대급 비참한 지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률을 보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 올랐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2%대에 미달할 것이 확실합니다.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경제에 있어서 낙제점입니다. 경기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7년 9월에 정점을 찍고 그 뒤로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호성 경제수석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설치했다는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도 거기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률이 67.1%대로 좋아졌고 실업자 수가 88만 4천 명으로 떨어졌다며 통계로 분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제조업 일자리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한참 뛰어야 할 40대, 50대 일자리는 줄고 대신 세금을 쏟아부은 노인 일자리만 대폭 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비정규직이 1년 새 86만 7천 명이나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 삶의 질 저하, 출산율 하락, 행복도 저하 등과 같은 비극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사회 갈등 해소에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 경제 실정입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자사고 특목고 폐지,
대입 정시 확대를 외치자마자 강남 8학군이 들썩거렸고 40년이 된 낡은 엄마아파트 34평이 2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은 집값 올리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고용률 증가율은 거의 제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치솟고 있으며 수출은 지난달 마이너스 14.7%로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2292에서 2130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7.09%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보 또한 갈팡질팡하며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ICBM 이동식 발사는 어렵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가 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훈 국정원장은 안보실장의 이런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국민들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북한이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쏘아 올린 것이 201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넉 달 보름 뒤인 2017년 11월 29일 한 걸음 더 나아간 ICBM 화성 15형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몇 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청와대 지하벙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멤버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할 뿐입니다. 이런 사태를 두고 김정은은 얼마나 비웃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사태에 내몰린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옷소매를 잡으며 국을 외교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1분을 얘기했다는데 그것도 일본어 통역이 없어서 영어 통역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말로 하면 그걸 일본 측 통역관이 영어로 옮기고 그 영어를 들은 우리 쪽 통역관이 한국어로 옮겼다고 합니다. 평소 통역보다 2배 시간이 걸렸다면 11분 동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한국은 분위기가 아주 우호적이었다고 했다고 하자 일본 관광부 장관은 한국 측 설명은 한국 측에 물어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환담 자리로 이끌었다고 했으나 일본 측은 이러한 착석 제안을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나마 고위급 협의를 갖자, 대화로 해결하자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다행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았고 안보와 외교의 실제 상황을 상징하는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이런 낙제 성적표를 갖고도 여전히 오만하고 뻔뻔한 모습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국회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아나무인식 언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